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가 149, 부 136. 오늘 많은 관심이 국회로 쏠렸는데요. 병상에서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목소리가 컸는데요.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탄 비판을 피하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직접 본회의장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불참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도 있었는데요. 찬성 175, 반대 116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후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49, 반대 136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탈표는 29표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계속해서 임미애 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1부에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 하겠고요. 2부에서는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자, 찬성 네. 149, 반대 136. 네. 기권 6, 무효 4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자,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과를 보고 사실은 이제 여기 당원들이 오늘 많이 모여서 국회 앞을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네. 좀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고, 근데 이미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불체포권을 자꾸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권은 특권이 아니고요. 입법부가 행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불체포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서 수사 받겠다. 그러니 이왕이면 그 당내 분란이 없도록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면 가서 수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검찰은 회기 중에 나를 고르고 골라서 회기 중에 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저는 명백하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하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법이나 이런 얘기들 이렇게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역풍 얘기하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에 검찰은 거침없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완전히 검찰 권력으로 무릎을 꿇리겠다라는 것과 저는 똑같은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실제로 당내 이탈표가 한 28에서 30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9표, 30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망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 이후에 누가 그러면 가결에 투표를 했느냐, 이거 색출 작업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네, 당내에서. 그런 얘기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당이 분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색출 작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갈등을 더 만든다든가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 가해 투표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다는 식의 이런 분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내년에 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는 투표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민주당을 위하는 대의 명분을 갖춘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분칠을 하는 거는 전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29표 안팎 정도 이탈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색출 작업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이 부결되면 더 나은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래서 부결되면 민주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이탈표가 훨씬 더 많아지겠다. 그렇죠? 예.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국힘 의원들이 부에 투표를 했다면은 민주당 내에 가결에 투표한 이탈표는 훨씬 적은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많아지는 건가요? 네네. 부가 136개인데 여기에 국민의힘 표가 들어왔다면 실제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169표가 더 많은 표가 바로 갔다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불체포 특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불체포 특권이란 거는 아까 비회기 말씀을 하셨는데 회기 중에만 이 특권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말은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나는 당당히 임하겠다. 이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건 맞습니다. 불체포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회기 중이거나 비회기 중이거나 가리지 않고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나는 당당히 가서 이 수사를 받겠다. 이런 의사 표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기승전 방탄 모든 것을 방탄으로 더 씌우는 프레임에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꼼짝달싹 못한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것을 불체포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상적인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제 개인의 판단인 거고 그리고 어저께 대표가 SNS에 글을 썼어요. 그 부결 호소문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 이것이 당내에 끼치는 영향이 그닥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갑자기 의원들 방에서 분위기가 좀 쎄해졌다라는 얘기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이렇게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썼다고 보기보단 저희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봤었는데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구속 자체가 두려워서 이렇게 SNS에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저는 검찰이 행하고 있는 정치질에 대한 그 모욕감을 저는 되게 많이 느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예. 제가 남편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 성격에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면 이것이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이 대단히 부당하고 정치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여서 이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일반적인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어제 그 SNS 글도 해석을 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 부결 호소문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조금 악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예. 분위기상으로는 예. 그렇게 좋은 효과를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단식 23일째인가요 오늘 이렇게 네.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장문의 SNS 호소문을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사실관계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의사는 전달을 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내용을 옆에서 정리해 주는 사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당사자가 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라가지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없는데 본인 명의의 SNS에 글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 예. 작성은 누군가 했더라도 그 의중은 충분히 전달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뭐 네.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갔을 리는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조만간 받게 되겠죠. 받아야죠. 자,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기각될 네. 것이냐, 이제 또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좀 조심스럽고 좀 예측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예상할 수 네. 있을까요? 발부, 기각.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건강 상태를 봐서도 구속으로까지 이 재판부가 끌고 갈 가능성 매우 낮고 거기다가 야당 대표가 이제 네. 구속을 한다고 할 때는 요건이 두 개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예.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근데 야당 대표가 그러한 건강 상태로 도주할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 이미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간 상태인데 예. 예,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서 이것이 채택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측 주장은 뭐 여기까지는 인정할 것 같은데 뭐 상당한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또 주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한동훈 검찰총장은 늘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하게 근 2년여가랑 탈탈 털어도 뭐 나온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네. 우리 임미애 의원님, 임미애 위원장님 예상대로 불구속 기소 뭐 이 정도. 그러면 이번에 네. 영장 심사에서 이제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영장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예.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차라리 대표가 이렇게 그 구속적부심 받고 털고 가라. 볼 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는데 예. 이게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투표 결과가 당원들한테는 매우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당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렇죠. 여전히 대표가 건재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줬고 예. 그래서 어쨌든 털고 갈 건 털고 가야죠. 재판 예.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되는 거고. 하긴 뭐 생각하기 그래서, 나름인데 네.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됐다면 앞으로도 계속 좀 질질 끌려 다닐 수도 있고 또 3차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런 문제니까.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국면의 전환을 위한 뭔가의 방법을 대책들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지금 여기 제가 서울에 있어서 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오늘 국회 밖에서 상당한 그 집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임미애 위원장도 집회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은 당원들도 올라왔고, 예. 당원이 아닌 그냥 지지자들 그룹에서도 올라왔고, 아하. 그래서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대로를 예. 완전히 꽉 채우고 있었는데, 아하.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대형 확성기를 집회장을 통해서, 향해서 틀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연설을 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소음이 너무너무 커서 이게 집회 장소가 되게 아수라장처럼 여겨졌는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예. 우리가 집회 허가 신고를 내면은 그 집회 허가를 낸 곳의 반경 일정한 부분까지는 다른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에 의해서 예.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게 허가된 집회 장소 범위 안에서 보호가 됐는데 예. 이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집회를 같은 장소에 동시에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허. 서로의 주장이 그냥 충돌만 빚어질 뿐이고, 예.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는 상태의 지금과 같은 집회 허가 방식이 이게 민주주의인가? 저는 민주주의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신고한 그 시간대를 피한다든가 장소를 그렇죠. 좀 비껴놔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예. 확성기는 일정한 데시벨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아무 데서나 틀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보수 측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거긴 사람은 없어요. 차량하고 확성기만 있어요. 확성기를 그렇습니까? 일단 진보 쪽 방해를 위한 집회 신고를 내고 확성기만 틀어놓은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것도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녹음된 내용을 틀어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건 좀 법으로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다는 소식 다뤄봤고요. 앞으로는 뭐 당분간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되겠네요. 예, 구속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예,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천하람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번에는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체포동의안 얘기 그대로 질문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네. 가 149, 부 136. 예상외로 좀 가결된 듯한 그런 시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그러면 이긴 성남시 경기도 의원이랑 같이 안 그래도 오늘은 좀 오후 시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 저희 여의도 재건축조합 녹화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네, 저랑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가결에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끼리 결과를 가지고 좀 어떻게 될 건가 전망도 하고, 예. 이게 이걸 희화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민주당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다들 이재명 대표의 이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법률적인 부분이 길어지는 거 가지고 또 그게 그 민주당 내 분란의 원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긋지긋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차라리 법원에 한번 가가지고 구속영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한 달락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민주당 내에 지긋지긋함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부결됐다면 계속 질질 끌려다닐 수도 있다. 제3차, 4차 체포동의안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느니 차라리 가결시켜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보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 또 안 좋았던 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방탄을 요청하는 형태의 페이스북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이었고. 어제.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당내 그런 불만이 있는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 초기에는 당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 또 힘을 합치는 것까지는 초기에는 성공을 했는데 단식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또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개딸들의 공격들이 의원들에게 이어지면서 특히 중도적인 성향에 있던 의원들이 오히려 더 그냥 가결 쪽으로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는 쪽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 이탈표가 29표 안팎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부결되면 더 민주당은 더 혼란 속으로 빠질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부에 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 이탈표는 29표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3, 4표 이상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너 표 이상.
왜냐하면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선을 놓고 봤을 때 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흠이 없는 새로운 리더십,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 선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의외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저도 뭐 그 분석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무기명 투표니까 확인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 대략 30명 가량의 의원들이 두 가지겠죠. 첫째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이 더 낫다. 내지는 이 리스크가 사라진 민주당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체제 하에서 공천 경쟁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얼버무려져가지고 최소 대략 한 30명 가량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번 타이밍에는 이재명 대표를 도울 수는 없다라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로 좀 시계를 돌려서 네. 월요일 아침 7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 후송됐잖아요. 예. 그리고 곧바로 2시간 후에 영장이 청구됐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걸 두고 저는 좀 의아한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검찰 쪽에서 이거 이재명 대표 후송 기다렸다가 이제 맞춰서 한 걸까 아니면 이 대표 측에서 영장 청구 오늘 할 것 같아서 맞춰서 후송할 걸까 전 이런 의문이 좀 들던데 이거 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맞췄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영장 청구할 것 수도 같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월요일에 영장 청구 들어간다는 거 미리 어느 정도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영장이 지금 이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청구서 페이지가 한 160장이 넘는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병원 가니까 갑자기 완성해야겠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미리 작성해놓고 지켜보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오히려 매정해 보이게 굳이 병원으로 가는 날 넣을 이유는 없는 걸로 전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의 일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신경을 썼거나 그렇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장 심사 발부될 것이냐 영장이 기각될 것이냐. 자, 아까 임미애 위원장은 기각될 것이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 최종 그렇게 되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자, 우리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영장 청구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쭉 증거 관련한 내용들을 설치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성남시 공무원의 진술 같은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 자체는 되게 정치적인 거라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또 다르거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이제 쌍방울 김성태의 그냥 일반적인 주장 이런 거는 별로 힘이 없지만 그때 실무를 했던 쌍방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는 어떻게 나눠서 전달했고 어떻게 또 해서 실제 그게 받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꽤 준비가 잘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관련한 범죄 혐의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 위증교사를 했던 것처럼 또 여전히 관련자들에게 회유나 아니면 위증을 교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물샐 틈 없이 나름대로 좀 준비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가 상당히 바빴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말고도 검사 탄핵안도 가결됐고 총리 해임안도 가결됐습니다. 둘 다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자, 이 두 안건 가결에 대해서는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사 탄핵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글쎄요. 이건 검사까지 탄핵할 일인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안동환 검사의 간첩 조작 사건 그거죠, 이게? 그렇죠. 안건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지만 저는 이제 어찌됐든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서도 나오듯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너무 가벼이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검사 탄핵도 헌정사상 최초고. 예.
그러고 보니까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또 이것도 최초입니다. 최고. 최초가 너무 많아지는 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예. 다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무슨 천운을 타고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내일만 돼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 가격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예. 크게 정치적으로 주목은 못 받고 지나갈 것 같고 또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도 없거든요. 그냥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냥 뭔가 무던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지난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했죠. 이번에도 대통령이 네. 거부할 것이다. 네, 이건 뭐 받아들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여야 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진 상황에서 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덕수 총리 자르고 나면 그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야당이 오케이 할 후보자가 없어요. 그 현실적인 면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롱런할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자, 지금 의혹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언론에 뭐 보도가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재산 누락 뭐 10억 원 정도, 또 아빠 찬스 김현장 인턴 관련해서 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농지법 위반 등등. 또 하나가 그 과거에 발언한 거. 과거가 아니죠. 이번 청문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대답을 좀 회피한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보는.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균용.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워낙 뭐 이런저런 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뭐 물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이걸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총리도 해임 건의당하고 그리고 검사도 탄핵당하고 탄핵 소추당하고 한 게 본인에게는 좋은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관공을 이미 오늘 대받아 쳤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대법원장까지 임명 동의를 안 해준다고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역풍이 그렇죠. 또 야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내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다고 목리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이균용 후보자 뭐 이런저런 부침은 있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하지만 또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게 워낙 좀 큰 사건이라서 글쎄요. 만약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통과시켜준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도 같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친구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법원에 있을 때 뭐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렇게 정치색이 뚜렷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결정적으로 부결시켜야 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자,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 국민의힘과 뭐 합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거 어떤 의도,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여야의 소신파들 욕먹이는 행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뭐 저한테도 천하람 내부 비판 뭐 소신파 코스프레 하는데 민주당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의심을 더 할 어떤 근거를 쌓아주는 거죠. 저도 뭐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어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 소신 있다 나름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속 터질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좋게 본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소신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국민의힘에 자기 몸값 올려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 혐오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커지죠.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하는 뭐 이상민이나 조응천, 박용진 이런 분들도 지금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정훈 의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소신파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조정훈 의원이 예.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조정은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반대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조정은 의원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 때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비례로 됐죠.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 그렇죠. 됐는데 그 당시에 왜 방송에 많이 나와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분 맞죠? 네네. 기본소득을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국민의힘은 절대 반대였고 근데 조정훈 하면 기본소득이 생각나는데 그 반대하는 당에 입당한다? 이거 보기가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기본소득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더불어시민당으로 됐고 또 서울시장 지난번 4.7 재보궐 때 박영선 후보랑 단일화하면서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더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경쟁했던 그런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민주당 뒤통수를 제가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뒤통수 맞는 거에 대해서 크게 흥분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그 조정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의원 시켜준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도 아니죠. 그렇죠. 예. 예, 하다못해 진짜 불출마 정말 본인의 철학이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민주당에는 못 있겠으니 국민의힘에 정치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다못해 한 4년이라도 쉬겠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너무 이거는 좀 너무 기회주의적인 행태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 입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예,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한 30초만요. 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걱정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험난한 청문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원식 후보는요? 거기는 이미 나올 게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청문회 이전에 이미 충분한 데미지를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